전 세계 금융시장에 또 하나의 별이 졌습니다.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간밤에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명언도 남겼습니다. 그간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로 오늘을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투자는 단순하다. 하지만 투자가 어려운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전략 저희가 그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먼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전 국민의 염원이었던 부산 엑스포는 일단은 좀 고배를 마셨습니다. 간밤에 투표 있었고요. 그 결과 2030년 엑스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출발해보죠. 투표를 했는데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리야드가 100표 넘었습니다. 119표를 얻어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기록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부산은 29표 그리고 로마는 17표에 그쳤습니다. 결국에는 5일 머니에 이 부산이 고배를 마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030년 엑스포에는 5일 머니가 기반이 된 친환경 탈탄소 관련 주요 기술들이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바로 비전 2030입니다. 탈탄소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네옴시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모빌리티, 수소 등 기술 발전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인프라 투자가 더 빨라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강릉 거리가 170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수직으로 세우는 도시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라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 포함한 네옴시티 건설 계획 2030 그러니까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업들의 먹거리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옴시티 테마 한 차례 우리 증시에서도 모래바람이 불 때 그때 주인공이 됐었던 종목군이고요. 워낙에 분야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이 대장 역할을 했었던 테마주들이었죠. 인디에프 있고요. 또 코롱 글로벌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자가 이 네이버의 본사를 또 방문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해서 영감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후속적인 협력 기사도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쪽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있고요. 그 밖에도 현대무벡스,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시티 건설할 때 대표적인 종목으로 묶이죠. 웨이버스, 라운피플 그리고 이노뎁도 관련주입니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경우에는 건설 중장비의 수주도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는 이미 수주를 따낸 바 있는데요. 이런 트랙 레코드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밥켓 있고요. 진성PC, HD 현대건설기계, BY파워와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관련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간밤 미증시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숨고르기 양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요. 앞서서 4주 연속해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그럴만하다라는 생각들도 하실 겁니다. 다우가 0.24% 오르는데 그쳤고요.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은 0.29%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숨고르기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는 30일에 나오는 물가지표입니다. 그 밖에도 연준 당국자의 발언, 경제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연준 관계자의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당히 매파로 알려져 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책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야기인즉슨 금리 인상 추가로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그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2주여 앞으로 다가온 12월 FOMC에서는 동결의 가능성 더욱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전기차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했다는 건데요.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루시드 5%, 리비안 4%, 니콜라도 2%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유는요.
오늘은요,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테슬라 행사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첫 인도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실제로 앨런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내 무덤을 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이버트럭은 양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2019년에 처음에 공개했을 때 총알도 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근거는, 그 자신감의 배경은 바로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단단한 만큼이나 가공 그리고 또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소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배터리 사이즈가 상당히 좀 큰데 이 부분도 양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가에서는 테슬라에게 사이버트럭은 이미 악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투자자들은 내심 기대를 하나 봅니다. 이런 세간의 평가와 그리고 또 주가는 조금은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듯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4%나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번 주 이세 사이버트럭의 공개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 2차전지주들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잠잠한 2차전지 쪽 워낙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자금이 쏠려 있어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잠잠한데요. 간밤 테슬라 오른 만큼 오늘장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에코프로 어제 2% 정도 올랐고요. LNF,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의 종목군들 1에서 2% 제한된 상승세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벤트를 앞둔 만큼 다시금 움직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 소식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마존도 AI 챗봇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강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인데요. 가장 먼저 AI 챗봇 기업용 서비스를 내놨던 구글,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아마존까지 합류하게 된 겁니다. 아마존의 AWS,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 하는 이 부문에서요, 라스베가스에서 행사 열었습니다. 연례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인 AWS 리인벤트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기업 고객들을 위한 AI 챗봇 이름이 Q라고 하네요. Q를 선보였습니다. 이 챗봇은요, 기업에서 직원들이 중요한 문서를 요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업무용 메신저 슬랙과 같은 채팅 앱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보다는 조금은 늦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워낙에 이 아마존이 강자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를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 AWS,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40%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8월이었습니다. 듀엣 AI라고 해서 서비스를 선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달 초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M365 코파일럿을 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거죠.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연말 연초 아무래도 AI, 반도체, AI, 챗봇, 온디바이스 이런 키워드들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AI 챗봇 쪽으로는 가온그룹과 솔트웨어, 남성, 그리고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정도 묶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문호를 여는 모습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외자 유치의 의지를 조금 더 강력하게 드러냈는데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10차 집단학습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법률 서비스를 완비해야 한다라면서 이런 의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총리라는 이 암묵적인 관례가 중국 내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주석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상황을 좀 케어를 하고요. 그리고 총리가 경제를 담당해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한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탈중국, 부동산 등 침체 우려가 커지자 시 주석이 직접 챙기고 나섰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쪽에서도 문호 개방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이 워런 버핏의 오랜 친구이자 오랜 그리고 또 오른팔인 이 찰리 먼거 이 버크서 해서웨이 부회장 별세 소식입니다. 향년 99세로 별세를 하게 됐고요. 40년 넘게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온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 투자 그 전반을 확립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4년생으로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요. 최근에 눈에 띄는 투자 판단으로는 이 중국 배터리 회사 비아디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기계 회사인 이스카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의 별세에 대해서 이 버핏도 찰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버크셔도 없었을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핵심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진고통과 함께 하시죠.